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검찰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물가 지표, 관세 관련된 판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어지간한 조정은 이미 2달 동안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됐다. 또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을 매도했는데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 집중 매도했고요. 근데 그 외에도 그렇다고 그 외 업종을 또 많이 판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매도가 집중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가운데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날이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건설주 일부, 철강주 일부, 테마 쪽에서 우주항공, 뭐 PCB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인 게 오늘의 특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출렁거리긴 했는데 이게 주말에 미증시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또 푼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천억 달러 정도의 미니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한다. 그리고 뭐 원전, 방산,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또 끌어올리는 메시지 막 이런 것들을 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쨌든 좋은 거 나왔으니까 뭐 나쁘진 않네. 뭐 이렇게 되면서 장중에 출렁거림이 있긴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되게 많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 장중에 편안하게 느꼈던 분들은 별로 없었죠. 예, 보시다시피 아침에 12시 이후에 한번 흘러내리고 2시 구간에서 한번 뚝 떨어졌다가 뚝 떨어진 것만큼은 그대로 복원해서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2시 때 저 때 뭐하고 똑같이 갔냐면 나스닥 선물하고 똑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나스닥 선물 빠졌던 시간대, 제가 이제 2시 이후에 미국 선물 이렇게 그래프만 따온 건데, 보면은 딱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시 구간 넘어가면서 쭉 빠졌다가 나스닥 선물이 올라갈 때, 그럼 괜찮은가 보네? 라고 해서 우리 증시도 또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계속 가다가 이제 미국 막판에 나스닥 지수 선물이 더 빠지니까 오늘 밤에 미국이 제법 하락하려나 보다. 그럼 일단 주식을 좀 정리해 놔야지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또 이게 올라오니까 또 그건 또 아닌가 보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또 변동성이 제법 컸던 그런 날이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장중에 뭐 밀리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그리고 이제 5일선에서 딱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저는 뭘 주목하고 있냐면 상승 종목 수를 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매도, 코스피는 이미 과매도 내려가 있고 코스닥은 아직 과매도는 아닌데 어쨌든 거의 과매도 근접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이제 한 번씩 등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좀 안 좋은 재료가 숨어 있나? 뭐 이렇게도 가끔 가다는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해서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았죠. 그래서 이제 과매도권에서 대기 매수세가 가동되다 보니까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그전같이 뭐 엄청나게 불어난다든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저가 매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가동돼서 대형주가 흔들리면서 지수는 빠져도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 훼손이 이전만큼 많이 되진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 보면 오늘 장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은 건 파월 수사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제 텔레그램 제 시황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보내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파월 의장이 받는 혐의가 뭐냐면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때 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위증을 했냐. 이번에 이제 연준 건물을 새로 증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건물 이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급 시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그 공화당 의원이 옥상에 정원이 있잖아. 그리고 VIP 식당이 있잖아. 이거 고급 시설이잖아. 라고 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이 사람을 이제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비용이 당초 예정보다 6억 달러 늘어난 25억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자기 맘대로 이렇게 돈을 갖다 쓰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된 건데,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걸 담당하는 그 검사 쪽이 제닌 피로라고, 이게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트럼프의 측근이 이 사람의 어떤 수사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기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측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발을 했는데
금리 안 내려가지고 보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원칙대로 그걸 대응했을 뿐인데 그렇게 안 했다고 자기를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고, 오늘 미국 선물이 빠진 건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 금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는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거 가지고 가늠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되는데, 트럼프가 맘대로 금리를 만들어낸다 이래버리면 정책을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미국 선물 떨어지게 하면서 장중에 우리 증시도 같이 한때 흔들리는, 예,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뚝 떨어졌다가 제가 이제 그때 빠질 때 주간에 한참 올라가던 환율이 주간으로 2% 이상의 어떤 낙폭이 나오게 되면 그 고점을 웬만해서 못 넘긴다. 그래서 환율 상승 사이클은 사실상 거의 종료되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연속해서 이제 3일 빠지고 나서 지금 8거래일인가? 예, 그러니까 8일인가 연속해서 환율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이 좀 민감하거든요. 저 환율이 뚝 떨어질 때부터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섰었는데, 환율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는 참다가 1450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매도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저게 1450원 넘어가면서부터 매도로 바뀐 건지 아니면 전날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었잖아요. 발표 나온 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온 거지. 제가 뭐 일정에 맞춘 기계적인 매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환율이 1450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었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투자자들에게는 또 압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로 안 돌아서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주는, 예,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들 영향 주는 뉴스들도 많았는데, 이게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너무 변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트럼프 관련주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썸네일을 제가 또 그렇게 올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도 뭐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공격 군사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협상하자고 하는데 또 이런 메시지도 내놓고, 또 지금은 뭐 이제 쿠바 관련해서도 또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그냥 들쑤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자꾸 어떤 이슈가 뭐 좋은 쪽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그게 실제 실행이 될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일 때 물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완전히 풀로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주 많이 올랐죠. 배터리 3사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어떤 의논을 좀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좀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AI 관련된 이제 메모리 기판, 그러니까 뭐 PCB 이거 수주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다음에 어떤 종목은 또 뭐 로봇주로, 또 어떤 종목은 이제 우주항공주로, 그러니까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뉴스 나온 종목군들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막 일로 몰려갔다 절로 몰려갔다가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짓는 과정에서 거기 터 닦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뭐 가장 대표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PCB,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 만들 때 뭐 이렇게 전기줄 꽂아가지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한 방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전기선이 내장되어 있는 기판을 갖다가 이제 PCB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업체가 AI 과정에선 중요해. 이렇게 되면서 또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은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밀린 건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그 JP모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이제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거 모임을 하잖아요. 그 즈음 됐을 때 이제 제약주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이 또 시작이 딱 되니까 재료 노출로 보고 이제 매도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오늘 전강, 그다음에 후약. 그러니까 뭐 그 뉴스 많이 오늘도 뭐 긍정적인 뉴스 이게 방산 업종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또 이게 평화 협상도 하나라 뭐 이란에 대해서 그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놓네 뭐 했던 이런 등등의 어떤 반대되는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후 들어서는 또 밀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오늘 탑10에서는 뭐 두 개가 아주 세게 올라가고 두 개는 강박.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그 시가총액 3위 구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3, 4위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고 5위가 이제 현대차인데 차이가 뭐 아주 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전같이 터무니없이 먼 것도 아니거든요. 저 시총의 어떤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내에서는 좀 엇갈렸죠. 제약주 오른 것도 있고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로봇은 그냥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이 돼서 오늘은 알테오젠과 2차 전지가 엇갈렸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팔고 절로 간 거예요, 그냥. 쉽게 보면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매도인데 장중에 그러니까 9천억대까지 매도가 왔었거든요. 제가 이걸 클릭을 잘못해서 하여튼 9천억까지 매도가 갔다가 9,100억에서 5,200억으로 끝난 거니까 그 저점 대비 4천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지수가 쭉 올라올 때 이제 외국인들이 받쳐가지고 밀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뭐뭐 매매했나 봤더니 오늘 삼성전자를 9천억을 팔았습니다. 현대차 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4, 5천억 순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 보면 환율 1,450원 의식보다 삼성전자의 맞춤 매도인가 또 이렇게도 보여지는 게 되죠. 근데 그 매도가 계속 나오질 않거든요. 보통 2, 3일 정도 지나가면 그 관련된 매도는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정도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다라면 그 일정 매도인 거고 매도 계속하면 이거 환율 의식하나 보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자동차,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기아까지 그런 게 지금 매도가 있었고 조선과 방산은 엇갈리게 종목별로 좀 엇갈리게 매매를 했고요. 하여튼 조선주 하나오션은 오늘 가장 이제 많이 매수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군함 좀 의식한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미국 군함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또 일부 좀 샀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받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수해 있었고 방산주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두 종목 한 650억 정도 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심텍, 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담았어요. 뭐 반도체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담는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640억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빼면 오늘 기관은 매도를 많이 한 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종목별로 골라 담은 날 정도.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전부 다 종목 내에서 골라 담는 건데 다만 이제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가 다시 그러니까 매수를 되게 많이 한 종목, 크게 한 종목은 없는데 자잘하게 매수한 종목은 제법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뿌려서 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파월 문제, 또 지정학적 문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변동성을 자꾸 시장에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지율하고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트럼프의 부정적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고 긍정적 지지율이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에서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지명, 동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논란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맘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증시에서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지 이게 금이 또 너무 올라가는 것도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안전자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주식시장 그냥 별일 없었다는 듯이 올라가느냐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 어닝 시즌 시작되거든요. 어닝 시즌 시작되고 또 연준 인사들 메시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재료가 많아졌어요. 너무 재료가 많아졌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임팩트 있는 가장 센 재료가 뭐가 될 거냐. 그냥 의외로 뭐 AI가 될 거냐.
트럼프의 발언이 될 거냐, 연준 인사들의 메시지가 될 거냐, 실적이 될 거냐, 이 중에서 제일 센 게 뭐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종목들 실적으로 가는 게 제일 낫죠. 예, 그런 게 제일 낫다라고 봐야 되고.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또 환율이 1,450원 넘어간 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될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만 가지고 매도한 거라면 이제 아마 이번 주 주중에는 이제 매수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고 이제 매매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생각보다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이게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틀 연속 상승 종목 수가 증가한 거는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큰 박스권 이후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면 첫 번째 조정 나올 때 1, 2주 정도 지수가 조정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 지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또 ADR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과매도에 있는 중소형주가 빠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지수나 이런 거 의식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종목 장세, 종목 어떤 순환 장세가 계속 정신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매수세가 꾸준한 종목이 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탁금이 아침에도 제가 뭐 예탁금 주간 증시 전망대에도 예탁금 설명드렸는데 3조 원 한 방에 들어왔다 4조 원 한 방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일까지 데이터가 이제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제가 드리는 기준은 97조 원 정도 넘어가면 아마 유동성 장세를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탁금의 어떤 변화 이거를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실제로 이제 예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있어서 주식시장에 좀 들어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탁금이 지금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ADR 상으로는 봐도 이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 비율. 근데 하락 종목수 비율이 20% 정도 적은 상태가 이어지면 그걸 과매도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과매도권이 아직도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상승 종목수가 많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종목들이 좀 눌려있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 툭툭 치고 올리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은 그냥 단타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새로운 추세로 제법 한 뭐 사이클이 몇 주 정도 이어지는 제법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을 지수 관련된 뉴스보다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다른 건 몰라도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 방송의 알고리즘, 네이버가 아니라 저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니까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